자, 낭만 의사 김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예, 잘 계셨습니까. 예. 요즘도 어디 좀 알아보는 사람이 거리에 좀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 복지부하고 그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 복지부 관료도 뭐 방송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 잘 보고 있다 그러고 알아서 좀 잘 길어야지요. 나중에 대통령 되면 너 다 죽었다고. 겸손하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랬고 또 우리 협상단 10명 중에서도 뭐 병원협회하고 요즘에 세 분이나 잘 보고 있다고 팬이 많습니다 해서 더욱더 은행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또 요새 강남구의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좀 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전자도서관이 잘 안 되는데 그 직원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특유의 또 호통을 쳤죠. 당신들은 퍼블릭 서번트 공복이다. 국민의 모습인데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느냐. 그 옆에서 또 60대 아주머니께서 맞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그 따님은 한 30대 중반 돼 보이는데 안 타는 거예요. 막 어머니 타려는데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따님께서는 좀 이념이 틀리시는군요. 해서 제가 그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원장님은 많이 알아보시는데 저는 정작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원장님은 여기 캐릭터가 곰돌이 푸 캐릭터나 코알라 캐릭터라가 좀 이 귀요미 캐릭터고 예. 저는 뭐 좀 성깔 있는 캐릭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보고는 길에서 별로 아는 척하는 분들이 없어요. 아, 다 알아보실 건데 이 예. 말씀을 주로 이제 걸어 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주로 도서관이나 좀 이렇게 이제 클래식 음악이나 뭐 도서관 이렇게 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뭐 이 모든 것이 또 이 황 소장님의 탁월하신 방송 능력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니죠. 원장님 오랫동안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 지금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국의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투가하면 일본을 가지고 이 자기의 동력으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과거사적으로 보면 이 한국과 예. 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고 예.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대 진행형 역사로 보면 예. 북한의 이 지금 핵미사일 위협에 예. 일본의 아베가 중심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클린턴, 뭐 트럼프도 쪼고 예. 또 한국에도 이렇게 요구도 하고요. 예.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역사를 이제 통사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시저 시대 때 그때 갈리아족 갈리아 리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때 프랑스의 영웅 그 베르킨 켄토익스 아시죠? 그게 아직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랑스 민족과 이 로마 민족, 이태리 민족은 또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죠. 철천지 원수. 심지어는 뭐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에서 뭐 머리를 깎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리돌림을 시키고 옷을 예. 벗기고 뭐 다 했죠. 그리고 아마 몇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적을 쭉 보면은 원수가 아닌 민족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일본에 잘못된 게 많습니다. 난징 대학살 또 뭐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뭐 정말 못됐죠. 또 뭐 개인적으로 또 하면 또 좋은 인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그래 하잖아요. 베트남 분, 뭐 캄보디아 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대국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미, 일, 한국 이 세 개가 협조를 해야만 북핵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6.25 때 예. 보면 북한군에 의해서 지금 중공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이 공식적인 자료에 작게 6만 명, 많게는 학살입니다. 전쟁 피해가 아니고 한 1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우파가 극우가 학살을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보도 연맹이나
실질적으로 북한군도 한국에서 학살을 했고 제일 많이 학살한 것이 호남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네. 지금 53년까지 벌어졌던 한국 전쟁에서 중공이 당시 개입을 해서 네. 수십만 명이 더 죽었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하고는 그냥 일본이 자연스럽게 점령을 했고 통치 과정에서 학살당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은 있지만은 전쟁을 제대로 치른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하고는요. 워낙 뭐 실력이 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랬죠. 근데 왜 그 일본보다 훨씬 이후에 해방되고 8년 뒤까지 치러진 그 전쟁에 대해서는 학살당했다고 하고 중공이 괜히 개입을 했는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냥 역시 중국이 우리 편이다, 우리 예. 편을 들어줬다. 요번에 그 사드 보복도 그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할 때는 가만히 있고 미국이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고. 네, WTO 제소안이 뭐 난리가 났죠.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계속 중국을 좀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무슨 천자의 나라, 큰 나라 사대주의. 근데 미국에 좀 의존하면 또 미국 사대주의라 그러고. 난 도대체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들의 생각을. 그리고 또 요즘 뭐 미투 현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은 진짜 진정한 의미의 진보 좌파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좌파, 진보와 보수를 제일 크게 가르는 제일 일정이 뭐냐면 뭐 동성연애에 대한 관대함, 뭐 어떤 또 성폭력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난 정도 이런 거로 가르는 게 또 큰 뭐 또 어떤 낙태에 대한 찬반 여부 이런 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거든요. 예, 그 성적으로 여성의 권한을 존중하거나 예. 성적인 어떤 자유를 존중하지만은 성적인 억압은 반대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진보 좌파들의 예. 입장인데, 근데 수구 꼴통이에요, 얘들 와서니 보면은. 예. 이제 이름을 바꿉시다. 수구 꼴통 좌파라고요. 우리가 진정한 리버럴 우파 같아요. 개탄스럽습니다. 예. 원래 이게 또 민족을 강조하면 예, 이게 그 거구죠. 맞습니다. 쇼비니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나치게 모든 걸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예, 그 이제 민족이라는 게 근세 이제 이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나왔지. 예. 솔직히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럽도 국경을 어디서 잘라야 될지. 그렇죠. 이탈리아가 저게 하나의 민족 국가인가? 그렇죠. 네? 스페인이 하나의 민족 국가인가? 스페인 사람들을 보면 예. 안토니오 반데라스 같이 생긴 그 사람도 보니까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집안에 이 조상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해협이 좁잖아요. 거기 모로코 앞바다에서는 한 30km밖에 안 되더만요.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다. 또 잔잔하게. 뭐 조르니는 건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낭만적 민족주의 독일에서 나온 건데 원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민적 민족주의가 발현됐잖아요. 이제 독일이 좀 사실 좀 낙후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수많은 왕국으로 쪼개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드링크 왕자, 그것도 독일 전체의 왕자가 아니고 아주 작은 왕국의 왕자의 이야기가 또 뭐 그런 드링크 뭐 그런 노래도 있었지만요. 이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황태자의 첫사랑. 예, 그 황태자가 독일 전체 황태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작은. 얼마 전에 그 루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루트. 한번 보세요. 뿌리랑 거기 저기 프라임 무비 팩에 예. 가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루트. 마틴 루터. 아, 마틴 루터. 아. 거기에 보면 예. 이 선제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제후들이 쭉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로마 가톨릭 네. 주교 대주교가 있고, 예. 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왕관을 예. 독일의 황제가 갖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루트를 처벌을 하려고 해도 예. 이 선제후 프리드리히 선제후부터 여러 제후들이 반대를 하니까 예. 황제가 루트를 가톨릭에서는 불태하라 이단이라 했는데도 네. 그 두목을 쫄병들 루트의 쫄병들은 불타서 죽은 사람이 많은데 네. 처리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에라 나는 모르겠다고 손 떼버립니다. 네.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예. 그러면서 루터가 수녀하다가 예. 나는 이 가톨릭을 안 한다고 온 네. 수녀들 중에 제일 이쁜 여자를 골라가 예.
결혼을 해가 네. 애를 6명이나 낳고 네. 한 60까지 다 살다 갔어요. 당시 수명으로. 네. 많이 살았네요. 그 당시 네. 나이로. 예. 그래서 이게 그때 나온 게 이제 낭만적 민족주의, 피테가 독일인에게 고함, 이래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민적 민족주의에 대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런 아주 그 낙후된 민족주의를 그대로 지금 진보 좌파가 차용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말만 진보 좌파지 완전히 하는 짓을 보면은 그냥 수구 꼴통 좌파. 줄여서 저는 이 예. 유럽의 거구라 하면 예. 이방인에서 적대적이고 난민이나 이민에 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세력이 거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요즘 이 뭡니까 저 그리스하고 예. 마케도니아하고 예. 마케도니아라는 국명을 그리스는 쓰지 마라. 예. 이 저기 알렉산더 장군이 그렇죠. 그리스 사람이다. 맞습니다. 예. 그 마케도니아는 와 우리 지역이 유고슬라비아에 있을 때부터 마케도니아 지방이었다. 예.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는 지명이 당시에 지금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하다가 또 얼마 전에 독립한 한 10년도 안 됐죠. 네. 마케도니아라는 그 나라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스 북부에 있던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게 중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알렉산더의 원조라고 하면서 예.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리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그리스라는 것도 하나의 민족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 아,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뭐 수많은 예. 도시 국가들이 지금 크레타 섬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앞에 밑에 시실리 섬. 그 안에 다 그리스 사람들이 다 식민 도시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도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식민지 도시를 예, 만드는 거기 저 거잖아요. 원정을 갈 때 예. 이집트로 원정을 간 세력들이 만들어 갖고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이름이죠. 이집트에. 그래서 그 후손이 프톨레마우스 마이오스, 왕조의 예. 그 클레오파트라. 예. 그 클레오파트라 코가 높은 거예요. 그 조각이 다 남아 있거든요. 상당히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이렇게 상당히 미모가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참 그레코 로마 시대 때가 참 위대했던 게 그 조각이 그대로 그 인물, 그 모양,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BC니까 지금부터 무려 2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갈리아 내전기 예. 또 그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사랑 또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의 사랑. 예, 그런 뭐 예. 석이 뭐 전후로 직전이죠. 그 우리나라 같은 마한, 사만 이런 때 아닙니까? 마한 지난 변한 사만 시대죠. 고조선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 마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뭐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럼 애들이 놀다가 애들이 무슨 비닐 비료 봉투 타고 그렇게 높은 데서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거가 무덤이었다 뭐 예, 이렇게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경주가 보면은 유리 조각이 로마 시대 때 남아 있거든요. 그 당시부터 아마 로마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동로마는 금방 배 타면 한 달이면 왔대요. 그 인도 허씨도 김해 허씨도 인도 그 공주의 후손인데 여하튼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민족이나 모든 나라 간에 원수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 심지어 로마 내에서도 이태리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칼타고하고 로마하고 싸울 때 예. 몇십만 명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뭐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주적이 북한이고 그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는 현재의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뭐 그걸 군축하면서 합의해서 한다. 완전히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또 헌법을 고쳐가 고려연방제 그런 식으로 하면 국방권과 외교권을 북한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이 세계에 대해야 될 부분이 예.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온 사회에 자신들이 마치 그 민족주의에 이 주창하는 세력이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투감은 위안부, 투감은 일제식민지, 그 다음에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싸우지를 못해요. 뭐 그렇죠. 지금 그거를 70년 동안 울가먹고 있습니다. 사고를. 그 뭐 나라의 시조를 뭐 1919년 독립 임시정부 시초로 하자고 뭐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독일이 그러면 청산을 제대로 했느냐 보면 독일에 히틀러한테 붙어먹은 놈을 다 죽이고 만약에 다 깜빵 보내고 청산했으면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건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건설 안 됩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예. 뭐 학살은 몇만 명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뭐 10,000명 이하를 죽였어요. 그랬죠. 예.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거나. 예, 예. 그런데 프랑스에서 독일한테 붙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 프랑스의 경찰은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로 보내고 그랬죠. 또 프랑스에 와 있던 외국계 저항 세력들도 전부 잡아가지고 다 독일한테 넘겼어요. 그렇죠. 그 중에 상당수가 아우슈비츠로 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프랑스 경찰들을 전부 다 잡아가 싹 쓸어버리고 프랑스가 이 드골이 왔을 때 경찰을 다시 처음부터 다 뽑았냐. 그대로 이용했죠. 예. 그대로 이용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사 청사는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과거사인가. 참 위험한 분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황 소장님 서재에서 그 김용옥과 이문련에 대한 그 예. 책을 읽어봤는데 그 김용옥 씨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흥미롭게 생각하는 분인데요. 재밌으니까요. 그분이 쓴 글에 아주 굉장히 위험한 글이 있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잘한 게 딱 하나 있다. 뭐 친일 잔재를 청산했다. 예. 이것도 말짱 거짓말이에요. 애들도 보면은 아, 그럼요. 예. 아니, 저기 누구야. 김정은이가 백두 혈통이라고 하지만은 후지산 혈통 아닙니까? 저거 뭐 고향입니까? 그 제주도 제일교포 제주 출신으로 제일교포 북송된 예. 맞습니다. 사람 딸 아니에요. 저 요새 갑자기 한라산을 부각시키대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혈통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개 혈통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말. 얼마 전에 이제 저기 3.1절이라고 그런가. 예. TV에서 보니까 모던보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예, 모든 그 영화 보셨어요? 예, 봤죠. 예. 그 영화 굉장히 잘 만든 영화 같지 않습니까? 뭐 미장센도 좋고 괜찮죠. 미장센이 이쪽이죠. 한국 영화로 보면. 예,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컬러 그래픽이나 이런 걸 했을 건데 당시 경성의 모습을 예. 상당히 이 일제 시대를 아마 다루었던 영화 중에는 제일 화려하게 예,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죠. 묘사했죠. 그 당시에 뭐 조선호텔 커피숍이나 거의 비슷하게 잘 그리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뭡니까 저기 미스코시 백화점 지금 신세계 백화점 옥상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경성 최고의 이 맞습니다. 커피숍 예. 있었던 그런 아주 거나 잘 표현했어요. 또 클럽 예. 당시 뭐 스윙 재즈가 나오는 춤을 추던 클럽도 나오고 그죠? 차도 아주 미장센 차도 좋았죠. 미장센이 좋잖아요. 예, 좋죠. 그 영화에 보면 뭐 바게일이가 조선 총독부에 다니는 친일 아버지를 둬서 거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서기관 예. 도식 무슨 맞습니다. 과에 서기관 오고 그렇죠. 김혜수가 독립운동하는 여자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다시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봤을 때보다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화가 진짜 여러 번 봐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평점을 한 9점 이상 주고 싶은 네이버 평점이 6점 되더라고요. 10점 만점에? 예, 그건 또 뭐냐? 예. 한국에서 일제시대를 다뤘던 영화 중에서 이 반의를 명백하게 영화에서 표현하는 영화, 뭐 암살이라든지 이런 영화는 평점이 9점대가 나오는데 네. 일제시대에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고뇌. 자, 지금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일제시대에 이 한국 인구가 당시 1,000만 명이라고 보면 몇 명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 멀리 갈 거 없이 우리 박정희 시대 때 한번 보자고요. 박정희 시대 때 그 뭐 지금은 뭐 자꾸만 뭐 옛날 일처럼 무슨 뭐 독재가 심하고 그렇게 폄하하지만은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 당시에도 미팅도 하고 뭐 고고 클럽도 가고. 아, 그때 뭐 저기 저 청바지 입고 예. 경찰이 잡으러 와도 장발로 하고 여자들은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고 예, 예. 또 그 시대를 다룬 그때 조선 호텔에 그때 그 저기 예. 뭡니까 나이트 클럽 같은 예. 거기에 무슨 뭐 이게 저기 노래 부르는 그 뭡니까 데빌슨가 노는 세시봉 뭐 하고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 보면 뭐 경찰이 그냥 막고 다 하는데도 안에서 예. 문 걸어 잠그고 고고춤 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새벽 4시 12시부터 4시까지 이제 딱 나이트클럽 문을 닫고 그 한 2시쯤 되면 국수를 줘요. 또 국수를. 아, 그때 국수 먹은 경험 있습니까?
저는 저기 이 통행 금지가 있을 때는 고등학생이라 가지고 아, 그랬군요. 예, 예. 거기 국수를 나이트클럽에서 먹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 국수 어찌나 맛있던지요. 저는 근데 한번 뭐 자주는 안 갔지만은 뭐 한 두세 번은 그것도 젊은 때 안 가봤겠습니까? 아, 저도 뭐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예. 무슨 뭐 고고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은 예. 간 적은 있습니다. 근데 예. 총론 전에 예. 이제 갔죠. 학생이니까. 뭐 우리는 뭐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럼 항상 그래도 세 그릇 네 그릇 먹은 기억이 나고. 그때- 부산에 옛날에 저기 저 예. 남포동에 가면 예. 곳곳에 그 이 나이트 클럽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밀주집하고 예, 그 밀주집도 가고. 카페 테아트르라고 또 아시죠? 아, 남포동에. 다 가봤죠. 카페 테아트르에 보면 그냥 지금 송승환 씨 내가 나이 동갑인데 그때 뭐 에쿠스니 뭐참 고뇌에 찬 연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아마 이윤택 씨도 그때 거기서 좀 활동을 한 것 목포동에서 같아요. 좀 설치다가 서울 올라왔겠죠. 근데 송승환 씨는 그래도 인격이 훌륭하신지 요번에 미투 현상에 전혀 언급이 없더군요. 지금 이제 아직 입구라 갖고 출구에 갔을 때 누가 걸릴지는 송승헌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저는 뭐 그분이 안 그럴 거라 믿는데 예. 나중에 누가 걸려 놓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그 송승환 씨가 문화부 장관에 선거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난 그런 거 청문회해야 되니까 안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점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뭐 12,000원 네. 좀 비싼데 네. 싼 데는 한 8,000원 했어요. 나이트 클럽에. 상당히 비싼 데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맥주 네. 한 3병에 네. 마른 안주 12,000원짜리 가면 사라다까지 이렇게 같이 나왔죠. 갑자기 맥주 안 마시고 싶네. 생맥주. 그래요. 저번에 사케 준비한다더만. 아, 네, 저기 다음 주는 술 마시면서 하도록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 생맥주를 좋아하니까 저 통닭하고 시키고요. 아, 저 와인은 한 병 있는데 네. 딸라니까 와인 따개가 지금 오픈 없이 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그래 우리 둘이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텔레비 나오는 것처럼 여성 패널로 초청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또 술수에 올라가지고 또 시작 즉시 네? 예. DOA라고 뭐 있죠? Death on Arrival. 예. 예. 도착 즉시 사망 아닙니까? 사망한 차도 또 사망. 그건 우리 전문 용어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DOA. 아, 못된 거는 다 알잖아요. 예. 예. 그래요. 자, 그래 이 모던 보이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그 시절에 그게 원작 소설이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라는 원작이 있어요. 소설 영화인 겁니다. 소설가가 누구죠? 소설가는 잘 모르겠고 감독은 해피엔드 했던 정지우 감독이. 그냥 해피엔드 또 야한 영화니까 보셨죠? 아니 뭐 저는 이제 예술을 사랑하니까 뭐 외설도 사랑하고 예술도 사랑하고 두루두루 뭐 사랑하고. 그 예술적으로 외설을 표현한 거는 아름다워요. 근데 뭐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거는 전혀 뭐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감흥이 없고. 근데 원래 이 예술적 외설은 보일 듯 말 듯.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운 속옷.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 가면요. 그 파리의 아름다운 속옷 한 벌에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과연 노골적인 외설이 아름답다면 그런 속옷 브랜드가 그런 비싼 옷을 팔 수가 없겠죠. 뭐 저는 그건 또 그런 거를 선물을 하는 한량들이 있으니까 파리에 전 세계 한량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걸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벗기려고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이게 19금이니까 또 뭐 그걸 또 입고 또 특이한 구조의 속옷도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이게 이 성적인 건 팬터지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뭐 근데 서로 이제 뭐 거기 사랑한다. 보면 조선시대 때 지식인들 중에 예. 과연 조선이 독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없습니다. 시종 일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몇 명 있겠네요. 0.01%도 안 되겠죠. 0.2%도 안 되겠죠. 이광수 씨께서 그랬잖아요. 난 조선이 독립될 줄 알았더만 난 친일 반환을 절대 안 했을 것이다. 최남선도 3.1 독립운동을 하고 놓고는 예? 네. 그 기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마지막에는 허지부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가지고 모든 잣대를 하게 되면 조선에는 당시 1,000만 명이었다면 995만 명이 다 부역자들이라고 크고 작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90만 명의 사람들은 뭐 신희 씨가 저들을 용사수 이런 게 관대하게 좀 하는 게 좋겠고요. 근데 진정한 독립자들한테 대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그 정말 그 웬만한 의지로 했겠어요? 그거는 알아서들 잘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까지 거슬러 가지 않고 예.
80년대, 주로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 사회운동 한 것까지도 예. 심지어 불질러서 예? 예. 사람이 문제가 된 것까지도 다 민주화 운동 보상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알아서 전부 잘 챙겨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죠. 왜냐면 내가 좋아서 내 의지로 했는데 저도 엄청난 세월과 이걸 다 했죠. 고통도 겪으면서요. 근데 그렇게 혜택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또 그냥 음지에서 쓰러져 갔는데요. 예. 문제는 그러면 음지에서 사라진 사람들까지도 저들이 챙겨야 되는데 저들만 챙겼죠. 맞죠. 그러니까 얘들의 생각이 수고 꼴통이 그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예. 그때 민주화 운동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한 사람이 지금 전대협의 예? 순회가 임종석 비서실장 또 지금 북한에 가서 총지휘를 하고 있는 연락책 뭡니까 뭐 청와대 상황실장 윤건영인가 그건 국민대 또 학생회장 예. 다 그런 애들이에요 전대협에. 여기서 주사파를 하면은 뭐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수령님의 사상,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이니까 그 영어로 하면 뭐 NL입니까? 뭐 이거 예, 이 내셔널 레버레이션. 예. 그러니까 내셔널 NL 계열은 한마디로 그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찬양하는 문자 그대로 그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냥 북한 교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머리가 좋은 이 시근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우리 사투리로 어떤 주체적인 주관에 뚜렷한 나이에 김일성 사상에 몰입됐다는 거는 그건 정말 대우학성을 공개적으로 우리 5천만 국민 앞에서 사과하지 않는 한 사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일이 나쁘다면 예.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에 예. 끼친 해악, 지금까지도 해악이 진행형인데 이 해악은 친일만큼 나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못지않게 나쁘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민족주의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주사파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체제에 충성을 맹세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건 용서할 수가 없죠. 벌써 어린애도 아니고 20몇 살 때 그런 걸 하면 대우 확성을 해야죠. 이 보수가 잘못된 거예요. 군사 네. 정권이 주사파를 처벌했다 하더라도 예. 이후에 예. 나머지 김영삼이나 네.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적어도 주사파들만큼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그 기록들을 남기고 또 발본색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마치 이 사람들이 게을러가 그걸 회피하는 동안에 주사파가 민주화에 한 축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의 핵심은 주사파들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용서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적폐 청산을 못하면 청산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금 당평책을 쓰려고 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상 검증은 너무 좀 또 옛날에 수구적인 사상일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고 성경만 자주 인용을 하지 말라고 또 저기 전남 예. 전북 군산에선가 예, 예.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근대사를 가르치고 예, 예. 성경에 충실한 70대의 어떤 분이요. 예, 예, 이 저기 또 예. 장문의 예. 자료와 예, 예. 또 거기에 예, 예. 이렇게 표지로 예. 원장님까지 언급을 해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 악플 성경에 뭐 욕 있다 뭐 이러니까 성경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은 사람 많으니까. 예, 예. 또 뭐 여하튼 또 얼굴이 빨개지고 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있죠. 좀 우리는 또 이 김순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댓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 그 댓글이 아니고 사무실에 이렇게 아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럼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뭐 내일 심한 말도 없습니다. 저는. 안 볼 겁니다. 아주 저는 점잖게 말씀을 예, 했습니다. 좀 그럼 좋은 말만 그 발췌해가지고 그럼 이제 하여튼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의 주를 망령되이 언급하지 마라. 그것도 이제 여하튼 제가 그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의 잘못을 뭐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일제 시대 때 살았으면 아나키스트가 되었거나 안 그러면 모던 보이가 되었거나 극단적인 양단을 갔을 것 같아요. 아나키스트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아나키스트라고 있죠. 박열인가 뭐나 그거 박열. 예. 그 박열이라는 영화도 있고 예. 그것보다 한 2000년에 예. 아나키스트라는 제목을 가진 장동건이도 나와요. 또 극장에 상영을 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본 기억이 나네요. 그래. 아나키스트라고. 예. 예.
아나키스트 정말 낭만적이죠. 비현실주의적인 거. 근데 뭐 그때 박열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일본 경찰에 좀 지식인이 한 명 나오잖아요. 그 진짜 일본 사람인데 일본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좀 뭐랄까 사상적 동정? 아, 너희들은 아나키스트니까 힘이 없다는 걸 알죠. 아니 그러니까 박열은 그냥 좀 한 개를 하면 10개를 뜯는 타입인데 어느 날 천황을 죽이려고 했다고 몰리면서 거기 가서 그게 아니고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죽이려고 했다 죽이면 안 되냐 이제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분은요 살아서 나와가지고 예. 그 일제하에서 예. 살았어요. 예.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예. 일제가 끝나가 예. 한국으로 와가지고 예. 거기에 노는 예. 그 박열을 도왔던 예. 일본인 여성은 예. 이 감옥에서 죽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박열이 나와가지고 네. 또 박열은 우파진영에 갔어요. 네. 이성만 네. 그러면서 이 박열이 상당히 좀 폄하된 부분이 있지요. 이게 엔딩 크레딧에 다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가 박근혜 정권 때 나온 영화죠, 박열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권 같으면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두 예. 사람이 예. 이렇게 상당히 당시로서는 관능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예. 또 감옥에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검사가 자리를 비켜주죠. 예, 그 사진 찍게 해줬다고 다 나중에 징계받고 했대요. 사진만 찍게 해준 게 아니고 한 30분간 뭐, 안에서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죠. 운이 지정이 좀 있었나 보죠. 뭐 증거는 없지만 많은 소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나키스트나 또 조선 시대 때, 그 일제 시대 때 모든 글이나 예. 모든 보이나 다 그 배경에 허무가 있죠. 허무. 상당히 그 당시에 교육받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선과 악의 차이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그때 일본의 교육 중에서 철학은 독일 쪽이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쳐가. 맞습니다. 예. 그때 유학 갔던 사람들의 지식은요. 예. 그때 대학생이 아마 한국의 어지간한 철학과 교수보다는 수준이 높았고. 맞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 대학원 나온 박사보다도 수준이 맞습니다. 뭐 소포클레스 뭐 이거 다 그 사람들 대단하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뭐 선악의 비한, 뭐 선악의 구별의 기준은 무엇이지? 굉장히 철학적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 시대에 그러니까 시대가 허무하니까 예. 일본이 영속될 것 같다고 대다수가 생각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 낭만을 즐기던 한량들도 허무했고 예.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도 상당히 허무에 빠져서 아나키스트가 나오고 예. 그래 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지금 시대에서 해석한다. 그 영화에 보면 그 김혜수가 여자 주인공은 나오잖아요. 조난실인가 예. 모든 보이에. 예. 그 개여울이라고 정미조 영화를 이 노래를 예. 당시 일본 말로 일본 가요처럼 해가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낭만적이잖아요. 아, 미장센 좋아요. 예.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글과 아름다운 영화. 최근에 또 아까 빌리 본척에서 그 이문열 씨 저도 별로 좋아하는 작가는 아닙니다만은 좀 더 참 글재주가 좋아요. 뭐 아래로는 유격의 치열함과 위로는 인생의 무상함. 이게 그런 재주야, 재주. 그러니까 뭐 몇백만 부 팔고, 야, 참. 그 표현이 예. 참 근데 이제 그런 표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단지 재주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면 또 괜찮습니다. 댓글 또 올라올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이문열 씨를 싫어했냐면은 그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작가 글을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젊은 의사가 나와요. 예. 그 뭐 방황하는 예, 인턴 레지던트가 무슨 월급 받겠어요. 그때 뭐 무급으로 일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막 극렬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는 또 이제 돈 아치라면 안 되고 이문열 씨 지금 돈 얼마나 많이 법니까? 예. 그래서 저 또 아무나 또 이까지만 하죠. 또 악성 댓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위선이라는 게요. 네. 참 애매합니다. 네. 백석 시인 아시죠? 백석 씨 모르겠는데. 백석? 이름이 백석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경북도 아마 정주 출신인데. 들어본 것 이제 같습니다. 뭡니까? 예. 그때 이북에 오산학교가 있을 때 거기 예. 나아가 조선일보의 방해장이 아마 그쪽 연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와가. 이제 당시 이제 학교 선생을 했는데 키가 185cm고. 제가 갔네요. 그다음에 머리도 볶아가 한쪽으로 늘어뜨리고 예. 잘생기고 해놓으니까 장안에 또 이
뭐라고 이 서정승이 짙은 나타샤 향토도 뭐 그 실었었죠. 그래서 맞죠? 나와 아. 나타샤와 흰 당나귀.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이 나타샤라는 여자가 음, 이 진홍인가 하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 기생이죠. 이 아마 이 함흥에서 둘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그렇구나. 서점에 가서 이 문학책을 갖고 와서 백석하고 이렇게 좀 배우는 과정에서 와. 백석하고 연문이 싹 텄는데 아름다운 로맨스. 근데 이제 백석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렇겠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서울로 와서 예. 이제 기생이 된 거예요. 기생을 또 하는 거예요. 아, 그랬고. 그때 이제 백석이 그 여성을 음, 이제 이 어떻게 설득을 해볼 거라고 예, 이제 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둘이 도망가자 그래요. 만주로. 예. 모든 보이도 그렇고 그때도 만주로 도망가자 그래. 예. 그 당시는 남녀가 갈 수 있는 이상향이 만주였어요. 뭐 광활한 땅이니까. 도망갈 수 있는 예. 남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예. 뭐 재수 없는 사람들은 현해탄에 빠져 죽은 사회 참의도 있지만은 네, 네. 살아서 뭘 해보자는 이 연애를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만주로 튀었어요. 네. 이루지 못할 사랑이는 거예요. 네. 요즘도 만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그래 이제 대개 보면 남녀간에 있어가지고 그런 예. 적극적인 권유를 하는 분들은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예. 근데 뭐 우리 남자들이야 뭐 이렇게 직업을 더 중시하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참 여자분들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근데 예. 그 백석 시에 예.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네.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네. 나타샤는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예.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좋습니다. 여기에 윤동주 시인이 백석 시를 상당히 좋아해서 백석 시의 이 포맷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 윤동주 시인은 이 습작만 했지 시집을 사후에 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학 청년인데 백석 시를 좋아했다. 이 백석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예. 길상사 아시죠? 예. 성북동에. 예. 그 법정 스님. 예. 거기에 법정 스님한테 그 절을 천억대인데 예. 90 아마 7년인가 그걸 내줬을 거예요. 여자분이 내줬죠. 그 대응각이라고 예. 예. 이 주인 아닙니까? 아, 그분이 요정. 이분이 그분이 자야라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 참.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갖다가 천억을 기부할 수 있냐 하니까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백석 시 한 줄보다도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백석 시인의 생일에는 이분이 물을 떠놓고 밥을 꽃길을 끊었대요. 내년 4월 달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백석은 그래서 혼자로 만주로 갔어요. 네. 안 따라가니까. 예. 좀 방력이 있으면 끌고 갔을 건데. 저같이 방력이 좀 없었던 거예요. 예, 보통 남자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위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제 그 유부남 유부녀가 사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이혼 당하고 예. 남자는 이제 이혼 안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여자만 아주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전에 전도연이가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공유하고. 예예예. 예? 예. 근데 우리 남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 영화에도 전도연이가 그거 뭐야 예. 핀란드인가 뭐 가가지고 그렇죠. 공유를 만나가 예. 예?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사랑에 빠졌는데 예. 전도연은 이혼을 하고 찾아가니까 핀란드까지 예. 공유는 뭐 썩 보고 그냥 그대로 가버려서 처음에는 막 공유가 좋아해놓고 말이죠. 예, 낙동강 우리할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요새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 우리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여자들한테. 이야기가 또 이상한 데로 가시네. 아니 요즘 너무 그 미투 현상에 의해서 수구 꼴통 좌파들이 특히 타견민 씨 보세요. 그 글 쓴 거 보세요. 예. 여자가 알기를 수단으로 예. 알고 말이지. 뭐 술자리에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무슨 모든 그것에 그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예요. 수단으로 그 사람 칸트를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근데 이 백석이 그래서 이 뭡니까 북한에 남았어요. 예.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랬군요. 그래서 북한에서 살다가 70년대까지 살다가 죽었다는데 예.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시를 쓴 거를 보면
남쪽에 이제 있던 사람들은 예. 백석의 시집을 월북 시인은 아니죠. 옮겨같이 예.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북쪽을 택한 시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검서가 됐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백석이라는 사람은 이름에서 언급을 못했어요. 그렇고. 9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데모한 사람들 집 뒤지다가 백석 시가 나오면 불운서적이다 해서 문제를 삼았지요. 그렇고. 이 백석이 북한에서 말입니다.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는 추악한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니까 수도 없이 썼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한국의 남은 그 기생은 백석을 생각하면서 개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법정한테 절을 받으라고 하니까 법정이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절을 받은 것도 좀 이상하지요. 뭐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뭐. 근데 그 절 소유는 지금 뭐 조계종에 가 있습니까? 송강사 말사래요. 송강사가 옛날에 이 거기 길상사였다는 이름이. 송강사 말사로 들어가갖고 조계종에 들어갔는데, 근데 어쨌든 그걸 바치면서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은 뭔가 법정 스님은 원래 무소유였고 가진 게 없었고 유소유였는데 무소유가 된 사람은 그 이자야라는 사람 아닙니까? 나타샤. 근데 그 사람은 이 남쪽에서 정말 자신의 옛날에 자기를 위해서 시를 쓰고 자신과 도망을 가자 했던 시인을 못 잊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여성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석 시인은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낭만적인 시를 한국 사회에 남을 만한 낭만적인 향토적인 시를 쓴 사람이 북한에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시를 쓰냐.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만큼 어떤 힘이 약한 거죠. 여자들은 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허무성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낭만을 주장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인데 두 분 다 유부남 유부녀였어요. 근데 이제 뭐 자식들 눈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 나이에 이혼해가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용기를 내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할아버지 얼굴을 탁 만지면서 눈물을 막 5분 동안 정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이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 부인이 살아있는데 쉽지 않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 남자들은 그런 반대의 경우에 그 할머니 얼굴을 만져주는 남자 없을 겁니다. 그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북한에서 탈북하는 경우에 남자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자가 탈북하면 맨 처음 하는 일이 결혼 새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하는 일은 모든 가족을 다 빼내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그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타견민이나 뭐 그런 이상한 인간들 여자를 폄하하다니 인간이 아닙니다. 그게 도대체. 지금 친일로 시작해서 수뇌부로 갔다가 남자의 배신과 이게 미투 운동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자의 위대함. 여자의 위대함. 뭐 우리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뭐 결론은 여자의 위대함이죠. 우리도 모르잖아요. 자, 1부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벌써 많이 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 2부에서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 예.